2부에서도 이동현 해설위원, 이준혁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자, 치열한 5강 싸움 끝에 드디어 5위 팀 기아 타이거즈로 정해졌는데요. 사실 팀 창단 최초 9위란 불명예도 있었던 기아가 올 시즌에 FA로 나성범 선수도 영입을 했고, 그리고 양현종 선수까지 메이저리그에서 돌아오면서 이번 시즌 좀 기대를 해볼만 하겠다 했는데 저 올 시즌 좀 쉽지 않았어요. 투수는 일단 사실 양현종 선수가 전반기는 2점대로 뭐 잘 막았지만 후반기 들어서는 평균 자책점이 5점대 이상이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그런 부분은 역시나 좀 체력적으로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전반기에 워낙 좀 부담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이 후반기에 좀 연패가 이어질 때 딱 끊어줄 수 있는 어떤 에이스가 없었던 부분이 좀 아쉽고, 말씀해 주셨던 불펜의 피로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타선이 사실 사이클이 조금 물론 뭐 나성범 선수는 그래도 꾸준하게 해줬지만 기존에 이제 김선빈 선수라든지 최용우 선수라든지 또 소크라테스도 약간 좀 기복이 있었고, 네. 그런 어떤 사이클이 내려갔을 때 이 회복이 조금 더뎠던 부분들이 한번 연패로 갔을 때 좀 이게 빨리 끊어내기가 어렵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뭐 8연패도 한번 있었고 9연패도 있었고 맞아요. 이렇게 되면서 조금 어려운 시즌이긴 했는데, 사실 전력으로 보면 뭐 5강 그 이상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팀이었기 때문에 올해는 물론 뭐 5강 진출은 4년 만에 아주 좋은 성과지만 여러 가지 좀 시행착오 때문에 또 팬들 입장에서는 좀 아쉬움도 남는 그런 시즌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기아가 딱 5위 커트라인이 딱 걸려서 가을 야구에 진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기아로서는 벌써 세 번째 와일드카드 결정전인데요. 한번 살펴보시면 2016 시즌 와일드카드 4위 LG랑 치렀을 때 1차전에선 기아가 승리를 거뒀지만 2차전 LG가 승리를 거두면서 결국 와일드카드에서 기아는 떨어지고 말았고요. 2018 시즌도 살펴보시면 그 당시에 넥센이었죠. 4위 넥센과 붙었는데 1차전부터 넥센이 승리를 거두면서 기아는 바로 또 이제 가을 야구에서 탈락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보면 아직까지 이 와일드카드에서 이제 5위 팀이 준 플레이오프에 올라간 적이 없어요. 힘들어요. 근데 진짜 힘든 것 같아요. 이게 딱 두 경기인데 두 경기를 다 이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담감이 크거든요. 저도 2016년도에 와일드카드전 1차전 패하고 그리고 2차전 이제 LG가 이기면서 사실 올라갔는데 선수들이 되게 부담스러워요. 특히 선발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지금 상태의 기아는 사실 이제 투수들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 자원 투수들 놀린 그리고 파노니, 이의리, 양현종 이 선수들이 아무래도 총력전을 펼치고 뒤에 이제 불펜들이 어느 정도 힘이 좀 붙었어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박동원 선수가 상당히 큰 역할을 할 것 같아요. 박동원 선수가 일단 뭐 키움이 왔을 때에도 요키시 굉장히 강하고, 그렇네요. 네, 그리고 KT가 온다고 하더라도 구장 사정을 봤을 때 구장이 작기 때문에 분명히 장타 능력을 보유한 이 박동원 선수의 활약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기대가 됩니다. 재밌네요. 저는 와일드카드 5위 팀 입장에서는 사실 올라가기가 정말 쉽지 않은 무대고 한 번도 올라간 적이 없는데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이 감독, 코칭 스태프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단 한 판에 갈리는 승부잖아요. 네. 정말 외나무다리라고 생각하고 모든 걸 쏟아붓는다는 각오로 정말 팀의 모든 전력 활용을 하는 그런 운영이 맞고, 근데 사실 선수들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부담이 되잖아요. 선수들 입장에선 5위 팀 기아 입장에서는 이거는 그냥 보너스 게임이다. 예, 그런 생각으로 사실 이 5위 팀까지 와일드카드 결정전 지금 이제 8번째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한 게임을 그냥 추가로 즐길 수 있는 무대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는 것이 그게 쉽지 않다요. 안 돼요. 즐기면 안 돼. 보너스 게임 아니야. 이거는 결정을 내려야 돼. 이겨야 돼. 그렇죠. 이겨야지 보너스가 어딨어. 보너스가 없어. 그건 맞아요. 1등을 해야 돼. 그래야 그건 보너스가 맞아요. 나와. 그러니까 무조건 이겨야 돼. 기아는 전반기에 못 보여줬던 거를 분명 보여줘야 돼요. 전반기에 못 보여줬던 그 승수를 쌓는 모습을 분명 이 와일드카드를 통해서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워낙 지금 기아 타이거즈의 마음도 그렇고 팬들도 그렇고 기대 심리가 굉장히 커요. 그리고 나지완이라는 선수를 보냈잖아요. 맞아요. 나지완이라는 선수를 보냈고, 그리고 지금 이제 타격 쪽에서는 황대인 선수가 잘하고 있잖아요. 네. 이런 선수들이 이런 경기를 통해서 자꾸 커가야 돼요. 최근에 보면 어린 선수들이 확실히 눈에 띄게 잘하는 팀이 팀 성적이 좋지,
확실히 뭐 연세가 아니라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나이가 있는 선수들이 뭐 잘한다고 해서 사실은 체력적인 부분이 분명 오거든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기아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야죠. 네. 하지만 이 기아의 와일드카드 상대가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은데요. 만약에 KT가 남은 두 경기를 모두 승리한다면 와일드카드는 4위 키움과 치르게 되고 KT가 한 경기라도 패배를 하게 된다면 그때 KT가 4위가 돼서 와일드카드를 치르게 되는데 한번 이 상대 전적을 살펴보시면 기아가 KT랑 만났을 때 5승 10패 1무 열세였습니다. 수원 원정 승률도 보시면 2승 5패 그리고 키움과의 상대 전적 보시면 6승 10패 역시나 열세인데 또 KT와 비슷하기도 해요. 고척 원정 승률도 3승 5패 사실 좀 성적으로 보면 비슷한데 그래도 보자면 키움이 조금 더 낫나요? 어떤 팀과 만나는 게 나을까요? 지금 이렇게 성적만 봤을 때는 모르죠. 이거는 정규 시즌이잖아요. 근데 단기전에선 달라요. 아 그럼 아예 상관없다? 전혀 상관없어요. 그 1, 2 선발들이 나오니까 또 그런가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그렇고 이제 뭐 앞서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제 부담감이 없는 팀이 사실 4위 팀이에요. 4위 그렇죠. 팀이기 때문에 부담감이 없거든요. 네. 그럼 4위 팀이 우선적으로는 열세 분명 이제 좋은 장점들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한 경기만 이기면 되니까. 기아는 부담감이 생기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이기든 간에 무조건 유리한 쪽은 4위 팀이 유리해요. 기아는 그냥 5위를 했기 때문에 누구하고 붙던지 첫 선발 투수가 누가 나갈 것인지가 제일 중요해요. 첫 스타트를 누가 던질 것이며 그 뒤에 투수 코치, 타격 코치들 라인업 미리 짜놔야 돼요. 먼저 지금 시뮬레이션을 3번, 4번, 5번 돌려야 돼요. 요즘에 구단들이 다 그런다더라고. 한 경기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이 투수가 나왔을 때 어떤 타자가 나온다, 돌린다고 하는데 벌써 해야 돼요, 지금. 그 KT가 경기가 LG랑 하나 남아 있어요. 그렇죠. 네. 제가 이 경기를 아까 한번 살짝 물어봤잖아요. 그 LG는 순위가 확정이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KT랑 경기를 치르는데 이 경기에 따라서 KT 순위가 결정이 되는데 LG는 어떻게 치를까를 살짝 여쭤봤더니 뭐라고 하셨죠? 이게 정말 그냥 뭐 제 그냥 생각이지만 LG 입장에서는 KT가 4위 하길 바랄 거예요. KT가 4위를 해야지만 KT의 선발진이 워낙 좋고 네. 불펜에 지금 워낙 안정된 선수들이 많고 타격 쪽에서도 장타를 칠 수 있는 또 오늘 박병호가 나와서 홈런까지 쳐버렸기 때문에 분명 부담이 있거든요. 네. 힘을 다 빼고 오기 위해서는 KT가 떨어지길 바랄 거란 말이에요. 근데 KT와 LG가 내일 경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내일 경기에서 사실대로면 지금 선발 투수들이 지금 최근에 퓨처스에서 올라온 선수들이 나와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이제 불펜 운영이 달라질 수 있어요. 타자들도 분명 100% 나올 거예요. 왜? 추후에 플레이오프, 준플레이오프 경기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KT를 최대한 1패라도 만들어내야 되거든. 그러면 내일 경기는 무조건 LG 입장에서는 잡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생각을 못한 거예요. LG가 이미 순위가 확정돼 있으니까 다른 팀들처럼 그냥 이제 선수들 한 번씩 써볼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총력전을 다 할 것이다. 꾀돌이 유지영 감독이 분명 꾀를 부리겠죠. 선발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분명 이제 LG는 내일 마지막 경기예요. 네. 내일 마지막 경기이기 때문에 특히 홈팬들 앞에서 이기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홈팬들 앞에서 이기고 싶은 거 플러스 KT를 밑으로 내리기 위해선 결국 내일 마지막 경기에 선수들 불펜 정우영 선수, 고우석 선수, 김대우 선수 많잖아요. 네. 그 선수 투입하면서 멋진 세러머니를 보여주는 척 할 것이다. 한번 지켜보시죠. 근데 맞을 솔직히 것 같아요. 현장에서도 지금 사실 KT의 순위가 아직 결정이 안 됐지만 가을 야구에 올라가 있는 팀들은 KT를 굉장히 좀 경계를 많이 하는 할 수밖에 없죠. 맞아요. 왜냐면 일단 마운드가 워낙 좋고 작년에 우승해본 네. 경험도 있고 박병호 선수 복귀하면 뭐 타선까지 지금 뭐 짜임새가 워낙 좋으니까 KT가 복병이 될 것이다. 이런 좀 경계 심리가 다들 있기 때문에 네. KT가 어떻게든 힘을 좀 밑에서 빼고 올라오기를 위에 있는 팀들은 바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LG하고 KT 경기가 내일 정말 중요해요. 내일 이제 경기를 하다 보면 분명 초반에 득점을 먼저 만든 팀들은 그 점수를 지키기 위해서 마운드 운영을 빠르게 갈 거란 말이죠. 근데 다 하고 있는 팀에서는 그게 되나? 타자들 지금 LG 얘기를 들어보면 김현수, 박혜민, 오지환, 유강남, 최은성 이런 선수들이 안 쉰대요. 지금 막 사실은 쉬어도 되거든요. 근데 쉬기 싫다 그랬대. 근데 그 이유가 왜겠어요? 내일 경기 시켜야
여러분 재밌으시죠? 네, 이렇게 다시 기아 얘기로 돌아와서 와일드카드 1, 2차전 선발로는 당연히 뭐 양현종, 놀린 선수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키움 KT전 기록을 살펴보자면 양현종 선수는 키움을 상대로 평균 자책점 3.50 그리고 KT 상대로 5.17 키움을 상대로 좀 강했던 면모를 보이고 있고 놀린 선수 역시 키움을 상대로 1점대 평균 자책점 이렇게 되면은 좀 기아에서는 키움을 상대하는 게 낫지 않겠나. 근데 지금 이제 키움을 물론 상대하는 게 당연히 기록적인 부분은 맞겠지만 저는 일단 기아에서는 놀린이 나가는 게 맞다. 놀린이 이제 후반기 특히나 네. 최근 경기가 너무 좋았고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아무래도 키움이랑 붙었을 때 이 고척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특히나 이제 상대팀에서 안우진이 못 나온다는 가정하에 요키시가 나온다고 봤을 때에는 그쵸. 키움과 맞붙었을 때는 이 두 매치가 가장 좀 재밌겠죠. 네. 그리고 와일드카드에서 만나 시에 상대할 가능성이 있는 선발 투수들과 기아 타선의 기록을 또 반대로 살펴보겠습니다. 키움에서 요키시 선수가 기아를 상대로 2승 2패 평균 자책점 3점대, 안우진 선수는 무려 2점대를 기록 중입니다. 뭐 경기 수는 더 적긴 하지만요. 그리고 KT에서는 고영표 선수가 한 경기를 치렀는데 7이닝 2실점 퀄리티 스타트 플러스를 기록했고 소영준 선수 1승 2패 평균 자책점 3.71입니다. 둘 다 너무 무서운데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KT는 사실 고영표를 내든 소영준을 내든 뭐 어느 정도 다 계산이 서 있는 투수들이기 때문에 근데 고영표 선수가 나올 가능성이 크겠죠. 그쵸. 아무래도 1선발은 키움이 이제 안우진 선수 만약에 와일드카드에 나오면 1차전에 내기는 사실 좀 부담스럽고 네. 이게 기아 입장에서는 내일이 없는 운영 1차전부터 내일이 없는 운영을 하는 게 맞잖아요. 한 번 지면 끝이니까. 근데 사실 키움 입장에서는 뭐 역시 총력전인 건 맞지만 어쨌든 한 번 져도 한 번 더 기회가 남아있기 때문에 요키시를 뭐 믿어본다면 또 빅게임 피처잖아요. 큰 경기에 강한 선수들은 또 던져본 그 짬이 있기 때문에 잘 던져줄 것 같습니다. 네. 누가 나오도 사실 재밌는 승부가 되겠죠. 맞아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기록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정작 경기 들어가잖아요. 진짜 없어. 전체. 그럴 것 같아요. 싸움이에요, 싸움. 그럴 것 포스트 시즌은 사실 정규 시즌의 기록이 좀 많이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뭐 야구는 뭐 투수 노림이다. 정말 이제 추워지잖아요, 날씨가. 그리고 선수들이 많이 지쳐 있고 투수들도 구속이 떨어진 선수도 분명 있을 것이고 타자들은 특히나 이제 뭐 햄스트링이나 이런 체력적인 막 근육이 막 수축되고 이런 부상들이 잔부상들이 많아요. 그래서 변수는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변수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그래서 대부분 단기전에 대수비원들 그리고 대주자들 그리고 장타를 칠 수 있는 한 방짜리 타자들이 꼭 들어가 있거든요. 그 선수들을 옥석을 어떻게 가리느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야구 보시는 팬분들은 그러겠죠. 아, 뭐 상대 전적이 이랬으니까. 근데 지금부터 상대 전적 필요 없어요. 진짜로. 장담하는데 지금부터는 전쟁이에요. 진짜. 근데 이제 이 전쟁을 어떻게 잘 풀어가느냐는 이제 감독의 이 지략이 필요한 거죠.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KT에 남은 2경기에 따라서 포스트 시즌 누가 먼저 와일드카드를 치를 것인가가 결정이 될 텐데요. 12일부터 포스트 시즌이 시작됩니다. 정말 끝까지 팽팽했던 5위 싸움 그리고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3위 싸움만큼 재밌는 가을 야구를 기대하면서 한 주간 야구는 준 플레이오프가 끝나자마자 돌아오겠습니다. 한 주간 야구 다시 만나요. 안녕.